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특징주 잡아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웅 다올투자증권 차장, 이주연 M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두 분과 함께 특징주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 테슬라 얘기를 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 컨센을 상회했다라는 분석들 나오면서요. 오늘 관련주들도 시장 안에서 잘 가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도 그 관련주 중 하나인데요. 2분기 호실적 전망과 함께 증권가의 TP 상향 리포트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자,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성웅 차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뭐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핫했던 그러니까 우선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전기차 쪽에서도 이 IT 수요에 대한 부분이 좀 컸던 상황에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6만 원까지 갔었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주가 추이가 어떤 전기차 쪽에서의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올해 뭐 2월 달부터 주가도 큰 낙폭을 보인 것도 아니고 거래량이 많이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갔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제는 어떤 현대 오토에버 오늘은 약간 좀 전기차 쪽에서의 모멘텀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네. 저는 이제 뭐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대한 전망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물음표는 분명히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이 뭐 배터리 셀 뭐 기업들이나 그리고 이 전기차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결국은 오늘처럼의 상승 랠리를 보여주려면은 이 중국의 어떤 배터리 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전기차 시장이 개화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그 개선에 대한 부분까지만 보여준다고 했을 때 저는 상승 랠리가 다시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오늘 2차 전지 소재 또 이제 관련됐던 기업들의 상승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어질지 부분은 전 아직까지는 지금 물음표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현대 오토에버를 가지고 오는 이유 자체가 네.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이 ICT 쪽에서의 그런 수요 부분이 이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대차가 그룹이 이 전기차다 모멘텀보다도 뭐 인도 법인에 대한 상장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수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인데 오히려 이런 모멘텀을 이 현대 오토에버가 지금 주가는 충분히 흡수를 못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전기차 쪽에서의 모멘텀보다도 이 현대차 그룹의 이 차종에 대한 믹스 개선이나 믹스 개선에 의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오늘의 이 거래량과 함께 이 오늘 양봉을 띄었을 때가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 전 2분기 호실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있긴 하지만 우선 주가 자체가 거래량에 띄면서 관심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현대 오토에버가 오랜만에 이런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전기차 모멘텀이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모멘텀이 이제 주가에 좀 녹아들 시기가 이제 오지 않았나라고 해서 오늘 종가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주연 대표님은 2차 전지 업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바닥인가요? 네, 일단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과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 좀 추세상으로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좀 수치나 데이터에 대한 좀 증거를 이제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또 수급으로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2차 전지도 단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어떤 좀 개선될 수 있다, 그 실적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좀 기대감이 수치상으로 반영이 돼야 좀 본격적인 추세상의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현대 오토에버였는데 테슬라가 아니라 현대차를 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LG 디스플레이입니다. 3년 만에 흑자 전환 기대 때문에 이 장중에 주가가 5% 넘게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약간 반납을 좀 했더라고요. 자, 종가 매수 하시겠습니까? 두 분 의견 들어주세요. 자, 두 분 이번에도 일치했습니다. 일치하셨습니다. 자, 똑같이 종가 매수 의견을 보여주셨고요. 자, 이번엔 이주연 대표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상의 부담이 상당히 덜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바닥을 좀 다지다가 이제서야 좀 바닥권에서 수급 동반되면서 추세 전환에 성공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기관들이 현물 쪽에서는 계속 연이어서 팔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모습까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에 좀 많이 부진했었던 OLED 쪽이라던가 이런 산업군 자체가 이제 앞으로 조금 수요가 회복이 될 거고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 대형 OLED 쪽으로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주가상으로 좀 동반 실적과 함께 동반 상승이 좀 이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그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까지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의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던 만큼 이제 좀 바닥을 딛고 회복세에 들어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체 큰 틀로 봤을 때도 주가상으로 크게 부담이 있는 자리가 아니기도 하고 이전에 만들어놨던 주요 그 지지 라인 때도 다 깨고 이제 바닥권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지금 구간에서는 앞으로의 시세를 노려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부담 없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에 나는데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지금 자리 괜찮습니까? 저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이 접근 방식은 일반 뭐 대형주의 접근 방식이랑 좀 틀리죠. 아, SK하이닉스나 뭐 SK하이닉스, 뭐 HBM, 또 이제 삼성전자는 뭐 CXL, 또 현대차는 여러 이제 이제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랠리 부분이 있지만, 네. 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안에서도 좀 기저 효과, 그러니까 어떤 적자의 기업이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 디스플레이 뭐 말 그대로 이제 뭐 디스플레이 업황이 뭐 개화되고 어떤 신제품이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전에 많이 안 좋았어. 항상 이제 이 OLED 쪽에서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지만은 현실화되는 과정이 좀 계속 좀 늦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죠. 뭐 좋은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 중형 OLED나 대형 OLED, 그러니까 이제 LCD 사업 쪽에서의 이 축소에 대한 LCD 쪽에서 사업은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네. 그쪽에서 이제 OLED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 중소형 이제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어떤 스마트폰 쪽은 아직은 이쪽에서의 그 수준이 나오는 것보다 네. 이 노트북이나 좀 전자기기 쪽에서 나오는 상황이고요. 특히 좀 대형 OLED 쪽은 LG전자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부분에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고 그 부분은 이제 연간으로 또 월간으로 봤을 때도 이 출하량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 물론 이제 2분기도 영업 적자에 대한 부분은 예상이 되지만 축소도 예상이 되고 네. 하반기 때 이런 모습을 간다고 한다면 연간 실적의 흑자 전환도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는 이제 선반영 상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대감을 먼저 이제 흡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자리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네.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님 의견도 더불어서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이 기저 아까 효과 처음에 여쭤봤었거든요. 여쭤봤어요? 저는 심지어 안 한 줄 알았어요 지금. 다음 종목에 집중하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왜 다음 안 하지? 종목으로 내가 넘어가도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군요.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해운주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2분기 어닝 시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호재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한 기대감 시장에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해운 운임 상승과 함께 해운주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HMM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다? 이번에도 일치하셨네요. 제가 또 이주연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전에 좀 놀라셨죠?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당황했거든요. 이번엔 순서 맞습니다. 네. 네, 일단 HMM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우리 시장이 좀 주도주가 교체될까 이런 기대감들이 현재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수급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도 살짝 분산되기도 하고 어느 쪽으로 이제 주도주가 확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럼 그 다음 주도주가 누가 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눈치 싸움이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일단 그래도 결국에는 좀 귀결되는 거는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HM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해운 그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죠. 운임 지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에 따른 좀 앞으로의 실적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가파르게 올라왔던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좀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지금 3,700선 이상을 넘어섰는데 이전의 고가가 4,500선 이상을 또 넘어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고가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이전에 코로나 때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에서 주가는 아직까지 반영이 돼 있지 않았다라는 거는 충분히 주가상으로도 앞으로 상방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좀 HMM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속이 될 거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수에즈 운하라던가 그 파나마 운하 자체도 수에즈 운하는 뭐 전쟁 리스크 때문에 그리고 파나마는 이제 뭐 가뭄 때문에 계속해서 좀 정상화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수세 자체가 일단은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또 새롭게 발표되는 이번 주 또 금요일 날에는 한번 이번 컨테이너 지수는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상승폭 자체가 기울기 자체가 좀 둔화됐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어떤 조정 구간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좀 참고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운임 상승 분위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고 HMM도 잘 갈 것 같다. 하지만 단기 조정에 대해서는 조금 유념을 하고 있어야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테크윙인데요. HBM 테스트 장비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과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오늘 52주 신고가를 뚫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정말 잘 가고 있더라고요. 종가 매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 두 분 의견 들어주세요. 여기서는 갈렸네요. 자 O와 X로 갈렸는데 먼저 이성웅 차장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테크인 같은 경우도 약간의 좀 오버슈팅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그 전에 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HBM과 관련된 이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좀 할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무한대로 지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초기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HBM과 관련된 후공정 기업들 그리고 특히 이제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 정비 쪽에서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두 HBM 메이커에 대한 그 고객사에 대한 덧돈 부분이 굳건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신고가가 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매수 신호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주가가 뭐 마냥 갈 수는 없겠죠. 뭐 올라간 이후에 뭐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지금은 이 테크잉의 이 퓨브 크러브에 대한 어떤 생산량의 이상의 수준은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고 오히려 지금 테크윙이 이 공장을 짓고 이 생산에 대한 부분을 늘려야 그 시장에서 높이 추정하는 실적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큐브 크러브 이 테스트 쪽에서는 수준은 계속 무한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거 잘 따라가는 이 생산 기업들이 이 실적이 나와주면서 주가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지금은 현재 이 테크윙이 어떻게 보면 내년까지도 고객사가 두 곳이 아니라 3, 4까지도 되겠죠. HBM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크론은 그렇고 전부 다 이제 테크윙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테크윙 쪽에서도 이제 NDR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 시장 전망보다도 우리는 생산을 해서 맞출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되는 시점에서 저는 매수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고가가 매수 신호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주연 대표님 뭐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테크윙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전망은 동의한다. 네, 하지만 매수 의견은 X였잖아요. 네, 지금 또 오늘도 한 10%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매수를 추격해서 들어가기에는 아마 조금 앞으로의 어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좀 많이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이게 매매 테크닉이 좀 있어서 나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어떤 이런 좀 등락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네. 뭐 충분히 가능한 뭐 자리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신다면은 굳이 뭐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분명히 또 조정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테크윙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조정 구간들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 아마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전에 뭐 21선 계속 따라가면서 여기서도 지지 받쳐주기도 하고 조정 나오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이격이 많이 벌어진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좀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단기 조정 시에 좀 접근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윙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그렇지만 가격적으로 이미 너무 많이 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블루엠텍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 비만 치료제, 비만 관련주들이 시장 안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라면 모두 아실 수 있는 이 싹센다의 국내 약국 유통을 맡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의견이 일치를 하셨네요. 이상웅 사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제약, 그러니까 약을 개발하는 업체는 아니죠. 이 온라인 유통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저 화장품 쪽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실리콘트가 이 화장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사서 외국에 수출하는 유통 플랫폼 업체인데 블루엠텍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유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이 블루엠텍의 그 장점은 실리콘트처럼 어떤 또 제약 바이오 안에서는 임상이나 뭐 여러 이런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흔들리는 것보다도 이 이커머스나 여러 가지 그 플랫폼에 대한 그 이용하는 국가 수가 늘어나거나 그리고 이제 뭐 도매업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소화되는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축소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네. 이렇게 좀 블루엠텍을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 후결제 대금 지급 방식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후결제 방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그 선결제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블루엠텍 쪽에서의 어떤 그 재무적인 부분이 도움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이커머스 쪽으로 활용을 했을 때에 이 블루엠텍이 가질 수 있는 이 재무적인 이 마진 구조는 저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블루엠텍이 여러 가지 의약품 쪽에서 시장도 커지고 우리나라의 시장 약품에 대한 해외 쪽에서의 반응도 이제 화장품처럼 좋아졌을 때는 블루엠텍도 당연하게 이런 주가나 실적에 그대로 평행선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종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추가 코멘트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서 싹센다를 유통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일단 어제 미국 증시에서 조금 특징적이었던 게 그 비만 치료제 GLP-1 관련해서 그 제재 관련해서 약가 인하해야 된다 뭐 이런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좀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런 영향으로 오늘은 조금 이제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뜨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근데 이런 점들을 좀 봤을 때 이제 그 원인이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일단은 너무 많기 때문에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높은 그 약가에 대한 좀 불만감들이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은 또 노보노디스크의 그 비만 치료제 싹센다가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들이 본격적으로 좀 출시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커질 거라고 비만 치료제 시장이 많이 커질 거라고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시장에 굉장히 많은 바이오 시밀러 그 사들이 출시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다양한 또 제품들이 또 유통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런 과정에서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일단은 그런 점들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의 어떤 그 기대감으로 좀 네, 앞으로 상방을 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상으로도 이제 좀 상장하고 나서 계속 쭉 하락만 했었는데 네. 이제서야 좀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추세 전환이 좀 시작이 됐고요. 이런 점도 지금 시장이 어떤 좀 고가권에 좀 리스크가 나는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들도 좀 장점으로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삼천당 제약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비만약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부분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승하고 있고 최근 주가 급등이 계속적으로 나왔잖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삼천당 제약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고민을 했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랑 블루엠텍이랑 뭘 오늘 종가로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안전한 걸로 가자 해서 블루엠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다만 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제네릭 의약품 쪽으로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하면은 바이오시밀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합성 의약품 쪽으로 이제 복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바이오시밀러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고 그리고 임상 단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전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가 독점하던 그 체제가 깨지게 되면은 그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현재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나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지만 네, 오늘은 삼천당 제약은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차별화되는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천당 제약까지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올게요.